이거. 근데 사실 1번 같은 경우에 전체를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선생님이랑 정규 한 적 있어, 이거? 특강 들은 적 있어? 바로 내신 들어갔어? 그래서 주제 같은 거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게. 성빈이도 아마 까먹었을 거니까. 주제를 먼저 이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인 순서를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요, 문장 맨 앞을 풉니다. 쓰는 건 읽어보란 얘기야. 문장 맨,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첫 줄? 미안해. 다시 써도 될까? 그냥 첫 줄이라고 할게. 첫 줄을 꼼꼼하게 읽을게요. 첫 문장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건 소재 파악을 꼼꼼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주제가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10문제를 풀었을 때 한 문제 정도? 나머지는 거의 가운데나 아니면 끝부분에 보통은 주제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첫 문장 읽고서 해야 되는 건 소재를 파악하는 거야. 소재는 주제랑 다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소재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눈으로 가운데를 쭉 훑어보는 거야.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쭉 훑으면서 단서 문장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단서 문장 어떤 것들이 있냐? 기본적으로 역점 연결사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알지? 것이라든지 however라든지 뭐 예시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역점 연결사를 쓰는 이유가 앞을 강조하기 위한 걸까? 뒤를 강조하기 위한 걸까? 뒤를 강조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주제는 역점 연결사 뒤쪽에 존재를 해. 이해됐어? 그래서 역점 연결사가 나오면 그 뒤에 주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강조 구문. 강조를 왜 하는 걸까? 강조하려고 중요하니까 주제 문장입니다. 알겠죠? 또는 명령문.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해서 딸 주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명령문에는. 이해됐어? 그리고 뭐 결론 유도어라든지 결론 유도어는 뭐 대역구라든지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 있지? 그 결과로 이런 구문들 그런 게 결론 유도어예요. 이런 구문들이 나왔을 때도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주기 때문에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중요하다 관련된 표현, 중요하다 표현, 뭐 important라든지 크리티컬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그 지문은 그 문장은 주제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몇 개 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 주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만약에 단서 문장이 있어 거기 써도 돼. 알겠지? 근데 단서 문장이 하나씩 있는 건 아니야. 단서 문장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숫줄 읽었었잖아. 중간에 읽으면서 단서 문장을 막 찾아. 없으면 마지막 문장 읽으면 돼.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 주제야. 알겠지? 이해됐어?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주제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는 거야. 보는 것이라는 행위는 당연하게 보여요. 너무 당연하게 보여서 어렵대요. 뭐가 어렵냐면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야. 대단히 복잡한 장치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 과정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소재 먼저 잡을게요. 여기서는 소재가 보는 것이라는 게 소재야. 보는 것이라는 행위 자체가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사실 이 보는 게 여기서 너무 당연해서 알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실제로 보는 것 자체가 단순할까? 보는 과정이 단순해요? 아닙니다. 왜냐면 이 과정 아래에 있는 과정을 알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어떨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어때? 그거를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지.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소재를 잡는 거야.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소재를 잡았기 때문에 읽으면서 단서를 찾으면 돼. 단서 쭉 읽어봐. 눈으로 쭉 읽어보면서 단서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단서 있을까? 어디? 여기 보이지? 여기 읽으면 돼. 그럼 끝나는 거야. 알겠지? 가운데는 사실 읽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민서야 시간을 줄이는 거야. 알겠지? 시간을 줄이는 거야. 여기 볼게요. 이런 것들은 여기 위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뭔지 잘 모르겠잖아. 몰라도 돼. 왜냐면 뭐 보는 것 중에 뭐가 되겠지. 그냥 속만 파악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뭐처럼 증명된 것처럼 환자에 의해서 어떤 환자냐면 수술로 회복한 환자예요. 그들의 시력을 뭐 몇십 년 동안 장님으로 살다가 수술로서 시력을 회복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막 보이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 의해서 증명이 됐듯이 일어나는 건 아니래요. 그들은요, 실제로 그들은 어떤 사람이야? 안 보였다가 수술로 인해서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요, 갑자기 세상을 볼 수 없어요. 세상을 볼 수 없어. 세상을 보는 게 간단했으면 봤겠지. 근데 세상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 대신에 뭘 해야만 한대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뭐 해야 된대? 봐야 하는 거를 배워야만 한대요. 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대? 무슨 내용이야?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 머스트까지 있기 때문에 빼박 주제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렇게 하고 주제를 찾으시면 돼요.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어디 나와있지? 하고 주제를 찾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보기를 보는데, 선생님,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가 무슨 주제인지 여기서 못 찾겠어요. 하면 마지막 문장을 읽는 거야. 알겠지? 굳이 위에까지를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 전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도 그냥 똑같아. 우리의 뇌가 배워야 한다. 여기서 정보는 뇌가 배워야 한다. 이거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럼 그거를 찾는 거야. 몇 번일까?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 진짜 금방 풀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옆에 것도 볼게요. 옆에 것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1적으로는 신체와 얼굴은요, 신체와 얼굴은 함께 작용을 한대요. 통합된 뭐 단위로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 문제에서 잡을 수 있는 소재는 우리의 신체와 몸은요, 함께 작동한다. 같이 작동한다. 같은 거다. 같이 작용한다. 이게 끝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단서가 있는지 쭉 보는 거야. 있을까? 없죠. 그러면 어디 읽어요? 마지막 문장 읽으세요.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이러한 경우에는 근데 봐봐. 요런 지시 같은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거든. 우리가 중간에 너무 많이 건너뛰었잖아. 그치? 그래서 요 지시사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만 볼게. 근데 내가 이거 내신 때도 얘기했다. 이 지시사가 가리키는 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윗문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윗문장만 한번 읽어볼게. 알겠지? 그래서요. 그 감정은 몸을 따라간대요. 언제? 신체와 몸이 충돌할 때. 아까는 뭐라 그랬어? 신체와 몸은 항상 같이 작동을 한대요. 하지만 충돌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충돌을 할 때는 감정은 누굴 따라간다고?
체를 따라간다는 거지. 감정은 누굴 따라간다? 체를 따라간다.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얼굴만으로는, 몸 없이 얼굴만으로는, 심지어 가까이서 사진을 들여다볼 때조차도 얼굴만으로 얘가 주어네요. 얼굴만으로는 확실히 판단되지 않는데요. 긍정적 정서인지 부정적 정서인지. 아, 그래서 나왔구나. 감정 신체를 있기 때문에 얼굴만 있을 때, 몸 없이 신체를 뜻하니까 몸 없이 얼굴만 있으면 그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알 수 있다. 모른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감정을 누굴 따라간다? 체를 따라간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주제 제목을 찾을 때도 뭘 찾으면 돼? 감정은 신체랑 같이 가지만 결국에는 둘이 충돌이 날 때는 누굴 따라간다? 신체를 따라간다. 요걸 찾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걸 나타내는 게 몇 번일까? 너는 몇 번 찍었니? 4번. 4번에는 뭐야? 비언어적 언어 이거는 아니죠? 비언어죠? 뭐 얼굴이나 진짜 비언어적 언어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성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 표현에 있어서 중요성이라고 했으면 맞았을지도 몰라. 알겠지? 근데 이게 아니라 5번이 오히려 맞겠지? 말했죠? 이렇게 물음표로 나왔을 때는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질문이 뭐였죠? 신체 대 얼굴이래요. 어떤 것이 우리가 감정을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떤 것에 의존을 하는가? 어떤 것에 의존을 해요?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 의존을 해요? 신체에 의존을 한다. 대답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지. 많이 안 읽었잖아. 정답 바로 찍을 수 있지? 그래서 요거 봐주세요. 알겠어? 3번 맞았어요? 그럼 3번은 건너뛰고 4번은요? 틀렸어요. 4번은요, 그러니까 빈칸 푸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빈칸 푸는 법을 먼저 알려줄게. 그리고 의미추로는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알겠죠? 빈칸인데요. 빈칸은요. 첫 번째로는 빈칸 문장부터 읽으셔야 돼요. 막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여기 밑줄 쳐져 있고 빈칸 뚫린 문장부터 읽어야 돼. 빈칸 문장부터 읽어야 돼요. 그리고 빈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뭘 찾아야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서 앞으로 글을 읽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놔야 돼. 알겠지? 어디에 집중을 해서 글을 읽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따가 연습할 때 알려줄게. 이게 뭔 말인지. 두 번째로는 빈칸 문장에서 단서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 단서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어떤 단서가 있냐? 단서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시사, 대명사 같은 친구들. 이 빈칸 문장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연결사인데요. 이 연결사 종류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 어떤 거냐면 연결사, 비유 연결사 또는 인과 연결사. 어떤 거야? 하나?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다시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namely라든지 in other words라든지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걸 환원이라고 얘기하고 비유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likewise라든지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유 연결사라고 해요. 그 다음 인과 연결사는 원인과 결과 따라서 그러므로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걸 인과 연결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봐봐. 지시사, 대명사, 인과 뭐 비유, 인과 연결사
이거 단서 봤을 때 이 단서들 어디가 중요한 것 같아? 빈칸 앞문장이 중요한 것 같아? 빈칸 뒷문장이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 뒷문장? 야, 우리가 지시사대명사로 몇 번을 했는데. 이것들을 일단 찾아. 알겠지? 이것들을 먼저 찾고, 만약에 단서가 문장에서 있잖아. 그러면, 민서야, 윗문장을 가야 돼. 빈칸 윗문장. 그냥 무지성으로 읽어서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 빈칸 윗문장을 가야 돼요. 왜냐면, 봐봐. 지시사 대명사. 이 지시사나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게 어디 있다 그랬어? 윗문장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가 누군지를 알려면 윗문장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윗문장을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화서는, 봐봐. 여기서 내가 민서가 뭐 아주 아주 예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민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즉, 민서는 빈칸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빈칸을 알고 싶어. 앞에 즉이라는 얘기가 있어. 이 민수에 대해서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 윗문장 가야 되잖아. 왜냐면 이 즉이라는 얘기가 윗문장 하는 얘기를 아래 문장에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 위에서 좋은 얘기 해주잖아. 그럼 아래도 좋은 얘기를 하겠지? 안 좋은 얘기 하겠어? 좋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윗문장을 가는 거야. 마찬가지야. 비유도 마찬가지야.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는 민서가 안 나오겠지? 그럼 비유니까 마찬가지로 성빈이도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성빈이가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 좋은 얘기가 나오겠지, 당연히. 근데 그게 좋은 얘기인지를 알려면 윗문장을 가봐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민서는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앞이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단서들이 있어. 그러면 앞이 중요해. 앞에서 했던 얘기를 빈칸 문장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앞 문장을 읽으면 빈칸이 보여.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윗문장을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단서가 없어? 그러면 아래 문장을 가면 돼요. 아래 문장을 읽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내실 때도 항상 봤겠지만 어차피 이어지는 문장의 성격이 똑같거든. 갑자기 선생님이 야 나는 수박을 엄청 좋아해 라고 하다가 아씨 영어 존나 어렵네 이러면 이게 아니거든. 수박 엄청 좋아해. 근데 나는 사과도 좋아하고 딸기도 좋아하고 근데 나는 옥수수는 싫어해.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이 비슷한 얘기를 내가 쭉 할 거지 되게 뜬는 얘기가 분명히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빈칸 얘기는 아래 문장에서 또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래서 단서가 없으면 아래 문장을 읽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빈칸 문장이 맨 아래에 있다. 그러면 윗문장으로 쭉 가면 돼. 이해됐어? 요렇게 보는 거야. 이게 빈칸 푸는 원리고요. 이게 원리였고요. 요거대로 한번 해보자. 요거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스킬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연습을 해야 돼. 우리 이제 사실 곧 고3이잖아. 그지? 그럼 이제 진짜 모의고사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스킬 같은 거 많이 연습 좀 해놔. 알겠지?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빈칸이라고 생각이 들면 냄새는요. 붓기와 같대요. 뭐 붓기 배지와 같으며 라고 얘기는 하지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그 붓기 배지가 어떤 거냐면 이거래요. 모든 개미들이 입어야만 하는, 착용해야만 하는. 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빈칸 문장 읽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디에 집중을 해서 글을 읽어야 하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지? 아, 나는 앞으로 모든 개미들이 입어야 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 이해됐어? 요거를 생각을 일단 해볼게. 그리고 나서 지시사 대명사 인과완원 비유에 대한 연결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건데 있어요? 원이라는 친구가 약간 헷갈리기는 하거든. 얘가 대명사기는 해. 근데 내가 말하는 대명사는 선생님이 말한 대명사는 아무
가기란 대명사였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은요. 사실 앞에는 풀을 대신 맡고 있는 친구잖아. 그럼 굳이 앞문장에 갈 이유가 있나? 맞지? 없지? 그러면 굳이 단서 있는 거야? 없지 않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시면 돼요. 뒤에 한번 읽어볼게. 개미는요, 어떤 개미냐면,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개미.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개미는 빠르게 감지가 돼요. 이질적인 냄새로 인해서. 아, 그럼 여기서 약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미가 아까 뭐라 그랬지? 모든 개미들이 사귀어야만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냄새라는 건 모든 개미가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근데 봐봐.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개미가 이질적인 냄새로 인해서 빠르게 감지가 된대. 그러면 이 모든 개미들은 같은 냄새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질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냄새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질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는 걸까? 같은 냄새? 이질적인 냄새. 여기 이질적인 냄새라고 나와 있잖아. 이질적인 냄새. 그치? 그러면 모든 개미들은 이질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끝이야. 모든 개미들은 이질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이게 끝이거든. 근데 아래 조금만 더 볼게. 개미는 뭐 한국의 플래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개 외부의 것들을 죽임을 당한다. 뭐 이질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어서 죽임을 당한다. 뭐 이런 내용이세요. 근데 용수를 찾으시면 돼요. 모든 개미는 이질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끝. 이거 찾으면 되는데. 뭘까? 그래서 9번이야. 같은 말이야. 독특한 냄새가 이질적인 냄새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위에를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뭐 요즘에 수능 기조가 또 바뀐다고 해서 사실 이게 또 언제까지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스킬들이 약 십몇 년간 항상 잘 통해왔어. 알겠지? 그래서 연습 좀 많이 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빈칸들도 좀 확인을 해볼까? 볼까요? 이거 틀렸죠? 강력한 언어를 읽는 것은요, 이것처럼 보이는데 뭐처럼 보이냐?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대요. 우리를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인지는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가? 아, 강력한 언어를 읽 것에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서 앞으로 글을 읽어야 되겠다. 그치? 여기에 집중을 해서 우리는 글을 읽어볼게요. 지시사, 대명사, 인과함, 비유, 연결사 있어요? 여기 이심스는 비인칭 주어라서 지우고요. 어스는 어차피 우리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논외고요. 보여? 안 보여? 나도 안 보이거든? 그러면 맨 아래 뚫려 있잖아. 아래로 가야 되는데 없잖아. 어디로 간다고? 맨 앞으로 가서 읽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를 읽을 필요가 이제 없는 거야. 알겠지? 맨 위로 가볼게. 맨 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학자들은 고전적인 언어를 고전적인 언어 부위를 뭐 그거에 대해서 알려줘 왔대요. 알고 있대요. 뭐 이러한 뇌에서의 이러한 영역과 같은 꽤 어렵네. 그리고요, 이것은요, 뭐를 또 알고 있냐면, 이러한 것들이 자극받는다는 것을. 아, 우리가 아까 우리를 자극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치? 여기서도 이러한 것들이 자극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언제?
뇌가 새로운 단어를 해석할 때. 그러면 봐봐. 자극한다, 자극한다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강력한 언어를 읽는 것은 우리를 자극하잖아. 근데 이게 또 언제 자극이 된대? 새로운 언어를 뇌가 해석을 할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언어는 또 어떤 언어인 거야? 강력한 언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지? 이런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빈칸에서 어떤 방식으로 뭘 얘기하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자극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문장을 읽었는데 안 나와 있단 말이야.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그치? 조금 더 읽어볼게. 어떤 방식인지.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대요. 뭐가 분명하냐면 이야기가 활성화시키는 거야. 무엇을? 우리의 뇌의 다른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뇌의 다른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아, 뭔가 뇌의 다른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자극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를 푸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민서야, 여기까지 하고 보기 읽어볼 것 같아. 알겠지? 왜냐면 첫 번째 힌트를 얻었거든. 첫 번째 힌트를 얻었으니까 한번 볼 것 같거든. 근데 뇌의 다른 영역을 뭔가 활성화를 시킨다에 대한 패러프레이징된 문장 자체가 안 보여. 맞지? 안 보여. 그래서 아직 힌트가 부족한 거야, 그러면. 그러면 더 읽어보면 돼. 알겠지? 더 읽어볼게. 그래서 이 뭐 라벤더라든지 시나몬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누라든지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것 같은 단어들은 활성화를 시킵니다. 뭐뿐만 아니라 뇌의 언어 처리 영역뿐만 아니라 후각 반응을 하는 거네요. 후각의 반응을 하는 거까지 활성화를 시킨대요. 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냄새를 맡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냄새를 맡는 것처럼. 그러니까 라벤더, 계피, 비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단어를 들었을 뿐인데 실제로 어떻게? 뭐가 반응해? 반응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뭔가 두 번째 힌트를 얻은 것 같은데 그지? 뭐야? 어떤 방식일까? 뭔가 어 실제로 그것은 냄새를 맡는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반응하는 것처럼 실제로 반응하는 방식? 그지? 이런 방식대로 우리는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이제 보기를 또 찾아볼 것 같아. 그거에 해당하는 비슷한 보기가 첫째에 있어서 첫 번째를 또 대입해서 해석을 또 해보는 거야. 첫 번째가 뭐래요? 실제 세상과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유사한 방식인 거죠? 어때요? 맞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요렇게. 가운데는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 맞지? 어때? 이렇게 하면 좀 쉽지? 괜찮지? 이거를 아마 몰랐어가지고 좀 어렵게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 다 똑같아.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나 민서가 학원에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걸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뒤에부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이거 보자마자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 보자마자, 나 이거 읽고 나서 앞문장 가야겠다. 이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거 보자마자 앞문장 가야겠다. 그래서요, 수학은요, 그러므로 공유하는데요. 음악과 움직임을 공유한대요. 뭐와 뭐 사이에? 표현과 공식 사이에. 하지만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고, 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뭔가 윗문장을 한 번 더 가볼게요. 하지만 수학적 목표는요, 뭔가 수학적인 목표는 뭐다?
공식의 완성이다. 뭐가 아니라? 조작적 활동이 아니라. 그럼 아까 우리 마지막 문장에서 뭐랑 뭐를 비교를 했었지? 화학과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언어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가야 하는 건데 두 개가 나왔어.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수학은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으면 나머지 하나는 이거인 거야.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민서랑 성빈이랑 뭔가 비교하는 얘기가 나와. 민서랑 성빈이랑 비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민서랑 성빈이가 소재야? 근데 민서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초콜릿을 좋아해 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면 성빈은 어쨌든 요걸 아니라 초콜릿을 그러니까 민서는 사탕이 아니라 초콜릿을 좋아해 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면 성빈이는 좋아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왜냐면 얘네들이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구조상. 그래서 수학이랑 음악이랑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수학 목표가 공식의 완성이야. 조작적인 게 아니라, 조작적 활동이 아니라, 그러면 음악의 목표는 뭐야? 조작적 활동인 거야. 공식 완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조작적 활동이 나도 뭔지도 모르겠어. 이건 나도 몰라. 뭔지 몰라. 왜냐면 나도 위에 안 읽었잖아, 지금. 그지? 나도 뭔지 몰라. 근데 그냥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하지만 그것은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 이게. 여기는 수학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여기 수학 뒤에 S 붙었으니까 여기에 데이가 가야 되지 않냐? 가끔 이런 멍청한 질문 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당연히 S가 붙고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S 붙었지? 네, 단수입니다. 아, 진짜 S가 있어. S가 붙잖아, 원래. 아니, 열받네,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수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빈칸 들어가야 되는 건 두 개 중에 하나야. 수학은 뭐다? 공식 완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음악이랑은 조금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한다거나, 이게 끝이야. 맞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찾으시면 돼요. 그거는 몇 번? 그게 바로 4번인 거지. 음악적 과정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해됐지? 이렇게 찾으면 돼요. 만약에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처럼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었잖아. 참 힌트가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주제에서만 힌트였어. 알겠지? 그래서 윗문장부터 읽으면 돼. 왜냐면 이 바로 윗문장에서는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이 바로 윗문장은 이 수학적인 얘기가 나와 있어. 근데 우리 이미 수학적인 목표를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 수학적인 얘기는 굳이 더 읽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바로 윗문장을 읽으면 이거 시간 낭비인 거야. 그래서 위에를 읽으면서 오히려 음악적인 거를 찾아야 돼. 여기가 음악적인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 순서. 이해됐지? 이렇게 가야 돼. 7번. 무궁야 요거는 조금 쉽거든, 이거?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1번 이런 식으로 무관한 문장 찾는 이 번호가 있잖아. 앞에서부터 나올 리가 절대 없거든. 절대. 그래서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1번 나오기 직전까지 있지. 여기까지 읽고 주제를 골라내야 돼. 보통 두 가지식이 많아. 주제가 앞에 나오는 두 가지식 지문들이 무관한 문장으로 출 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주제를 골라내고 그 1, 2, 3, 4, 5 중에 주제와 무관한 걸 찾으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쭉 한번 읽으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휴대용 기술의 사용과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은요, 용이하게 만든대요. 무엇을? 디지털 노마드들은 유목민들이에요. 디지털 유목민들의 작업을 용이하게 만든대요. 다른 장소들에 걸쳐서. 맞죠? 그러면, 우리 일단 소대부터 잡아볼까요? 디지털
유목민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뭐 휴대용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좋다 안 좋다? 좋다. 작업을 용이하게 해주니까 작업을 쉽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좋다. 그지? 좋다. 그래서 아래 문장 더 볼게. 디지털 유목 작업의 다양성, 지식 집약적인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최고로 중요하대요. 뭐가 최고로 중요하냐? 이러한 작업자들이 저장할 수 있는 저장물을 정보의 저작물들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좋다. 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주제는 결국 이거야. 이게 주제인 거야. 그럼 이걸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것과 무관한 문장을 지금부터 찾을 거야. 알겠지?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련 정보를 이동시킴으로써 어디로? 클라우드 저장 공간으로 관련 정보를 이동시킴으로써 근데 그 클라우드 정보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연결만 있으면 접속할 수 있는 거야. 접속되어질 수 있는 곳이야. 그러면 디지털 유목민들은 유지할 수 있어. 필요한 지식적 기본을 뭐 하는 거 없이? 수고 없이. 무슨 수고 없이냐면 포장하는 거, 저장하는 거, 운반하는 거 없이. 어때? 되게 쉽게 우리가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다. 좋다. 맞지?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겠네요. 2번도 볼게요. 그들은요, 작업을 완료합니다. 다양한 기기에 걸쳐서 완료를 해요.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는요, 제공합니다. 그들에게 작업의 유연성을 제공을 해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이동하는 도중에 이것도 휴대폰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 맞아요? 이동하는 도중에 또는 다양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공해준다. 장점 맞아요? 장점 맞네요.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디지털 유목민들은 사용한대요. 디지털 클라우드를 뭘 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류를 협력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들과. 맞아요? 맞네요. 정보 공유에 대한 좋은 점이 나와 있네요. 이런 종류, 적극적인 의사소통, 다른 사람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은 종종 지연시킨대요. 지연시킨다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그럼 4번이네. 그치? 나머지 다 좋은 거, 이것만 안 좋은 거. 그치죠? 그리고 저는 컴퓨터가 지연시킨다인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뒤에 봐봐. 야기시키는데 무엇을 야기시켜?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거잖아. 이걸 봐도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고 또 주제를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뭐 휴대용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치? 근데 얘는 주제가 뭐야? 다른 능동적인 의사소통이잖아. 주제가 아예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관한 문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쉬워. 이런 건 좀 쉬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주제가 휴대용 기술인 거야. 그러면 좀 어려워. 알겠지? 근데 얘는 좀 쉬웠다. 순서 맞았죠? 3위 볼게요. 3위 필터 할까? 박차는요 수영할 수가 있어요.
헤엄칠 거예요? 직선으로 헤엄칠 거예요? 에스롱에즈는 길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이고요. 뭐뭐 하는 한, 그, 화학물질들이, 그것들이 감지했던 화학물질들이, 그것들이 감지했던 화학물질들이 더 나은 것 같다면, 무엇보다 이전에 감지했던 것보다, 조금 전에 감지했던 것보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 삽입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거냐? 주어진 문장을 일단 꼼꼼하게 읽어요. 방금 읽었던 문장을 꼼꼼하게 읽고 이거를 내용 정리 지금부터 할 거야. 박테리아가 있는데 어, 조금 전에 감지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을 감지한다면 어떻게 한대요? 직선으로 헤엄을 칠 것이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지시사 대명사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아래 위의 문장을 예측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래 문장 예측하는 건 좀 쉬워. 이어지는 문장 성격은 똑같으니까 이 내용이 또 반복해서 나올 거야. 직선으로 헤엄친다는 내용이 나올 거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직선으로 헤엄친다는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윗문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니? 더 나은 것을 감지한다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아까 뭐래요? 조금 전에 감지했던 것보다는. 그러면 윗문장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감지한 내용이 나와야 돼. 그게 아니면 글이 이어질 수가 없어. 윗문장에 감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조금 전에 감지했던 것보다 어쩌고저쩌고 나올 수 있어?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윗문장에는 무조건 무언가를 감지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고 그 아래 문장에서 직선으로 헤엄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진짜 쉽게 풀 수 있어. 진짜 쉽게 풀 수 있어. 왠 줄 알아? 감지했다는 게 한 군데밖에 없어, 여기. 그치? 감지했다는 단어 여기밖에 없거든. 그러면 정답 5번밖에 없어. 엄청 쉽지? 응. 근데 진짜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내용으로 보시면요. 이 윗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박테리아들은 해결을 한대요. 이러한 문제는 뭐 위에 있는 어떠한 문제겠죠. 어떠한 이러한 문제를 대표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한대요. 그리고 그것이 그것의 세상을 감지할 때 하나의 기재는요, 등록을 하는데 무엇을 등록하냐? 당장의 그 상황이 어떤지를 등록합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기재는요, 등록을 합니다. 어떤 기재를? 조금 전에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박테리아가 무슨 문제를 만났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어떤 거냐? 어떤 세상을 감지했어요. 막 박테리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이 박테리아가 세상을 감지했을 때 내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와, 이 상황 방금 전에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었지?를 감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방금 전에 있는 예술의 상황보다 지금에 있는 상황이 더 나아. 그러면 앞으로 이동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에 있는 상황이 방금 전에 있는 상황보다 더 안 좋아. 그럼 앞으로 가겠어. 앞이 위험하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앞으로 안 가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지, 박테리아는. 왜냐면 얘는 막 눈이 보이거나 뇌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맞이했던 상황보다 지금 이 상황, 지금 앞에 놓인 이 상황이 괜찮아? 더 나아? 그러면 앞으로 직선으로 이동을 한다. 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감지하다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정답 5번인 거야.
그럼 다음 문장이 뭐 직선으로 현지다 이 내용이 맞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 안 친다는 내용이 나오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한대요? 선호될 수 있대요. 뭐가? 를 바꾸는 내용이 나왔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실 뭐 이제 왜냐면 이 수업을 선생님이랑 오늘이 마지막으로 할 거라서 뭐 이걸 또 얼마나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민서야, 이거 어차피 교재 버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스프링 노트에 붙여놨다가 종종 한 번씩 봐. 그리고 어차피 모의고사 수업을 이제 정규하면서도 종종 할 거거든. 그때 푸는 것들이 다 모의고사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수업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준 거 좀 적용해가면서 푸는 알겠지?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요양문 푸는 거 알려줄게. 요양문은 요양문을 일단 꼼꼼하게 읽어. 그 다음에 바로 지문을 가는 게 아니라 보기를 읽어야 돼. 보기를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용을 약간씩 추론을 해보는 거거든. 이러면서 내용을 한 번씩 추론을 해보셔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어. 보통은 이제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요양문 10개 중에 9개는 정답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읽으면 완전 시간 낭비야. 물론 10개 중에 한두 개는 위에 있기는 해. 근데 그거는 보통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 진짜 실험 과정만 쭉 나와 있는 그런 글들? 그거는 당연히 위에서부터 읽어야 돼. 그래서 위에서 읽으면 보통 시간 낭비가 많기 때문에 아래부터 읽어가면서 정답을 찾을 거야. 그럼 당연히 아래부터 읽으면 A보다는 B부터 찾게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좀 볼게. 어떻게 하냐? 실험은 실험인데요. 위에서 제시된 실험이야. 위에서 제시된 실험. 아니다. 그냥 위에 있는 실험이라고 하자. 위에 있는 실험은 보여준대요. 무엇을 보여주냐?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 받을 때 무엇을 받는지 무엇을 받을까? 이고요. 그지? 베네핏은요 이익이고요. 페널티는요 불이익이죠? 그럼 상을 받는 건지 이익을 받는 건지 불이익을 받는 건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지? 사람들이 무엇을 받을 때 거짓말을 하고 나서 거짓말을 하고 나서 보통 불이익을 받긴 할 텐데 일단 한번 살펴볼게. 받을 때 그들의 뇌의 화학작용이 변하고 뇌 화학작용이 변하고 그것은 영향을 준대요. 어디에? 죄책감에 영향을 준대. 죄책감에 영향을 주고 더 큰 거짓말로 더 큰 거짓말을 하도록 어떻게 한대요? 패실리이트 무슨 뜻? 촉진시키다. 그 다음에 프리벤트는 예방하다, 막다 이런 뜻이죠. hinder, 막다, encourage, 격려하다, 동기부여하다, inhibit, 막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3개, 긍정적인 거 2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예방하다도 거의 막다의 뜻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 3개, 긍정적인 거 2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건지, 더 큰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건지를 찾으면 돼. 알겠지? 이렇게 윗문장을 가야 돼. 그러면 글이 엄청 잘 읽혀. 알겠지? 그리고 어딜 가라고?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문장부터 읽는 거야. 마지막 문장을 읽어봤을 때
처음에는 자금에도 불구하고, 뭐 거짓말이겠죠. 처음에는 자금에도 불구하고, 부정직한 행위를 하는 것은 유발한다. 과정을, 어떤 과정이냐면, 더 큰 행위. 부정직 행위는 어떤 걸까? 거짓말 같은 거 아닐까? 맞지? 그럼 더 큰 행위는 뭘까? 더 큰 거짓말 아닐까? 맞죠? 왜냐면 선생님 너무 뇌피셜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들 나와 있고 비걸 나와 있으니까 프레이징 된 거잖아. 그래서 그냥 때려 맞추는 거야. 맞지? 왜냐면 생뚱맞은 얘기 어차피 안 나오거든. 생뚱맞은 얘기는 어차피 안 나오거든. 어차피 그거는요. 더 부정적인 이유로 더 부정적인 행위로 어떻게 된대요? 리드 투래 리드 투. 뭐 한대요? 리드 투가 뭐야? 정확한 뜻 몰라도 얘는 아까 말했던 이거를 더 타게 만드는 걸 것 같아? 못하게 만드는 걸 것 같아? 그러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요거 야기시키다, 이끌다, 이끌어내다 요런 뜻이에요. 야기시키다, 이끌어내다. 더 큰 거짓말을 이끌어내는 거니까 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그지, 그지? 그럼 봐봐. 몇 번 몇 번 제외할 거야? 일단 2번 아니지. 3번 아니지. 5번 아니지. 정답은 2번, 1번, 4번 중에 하나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찾는 거야. 1번, 4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A를 찾으러 가는 거야. 알겠죠? A를 쭉 찾으러 가는데 이제 눈으로 또 대충 읽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지금 뭘 찾아야 돼? 다 읽을 필요 없어. 어차피 패러프레이징된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추론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언급했던 걸 아래에서 또 찾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거짓말을 할 때 무엇을 받는 건지를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좀 대충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따라서 사람들이 더 큰 거짓말을, 점점 더 큰 거짓말을 시작해 아니고요. 뭐 놀랍게도 뭐 현저하게 사라졌고 거짓말이 누군가가 해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사람들이 시작하자마자 무엇을 시작했죠? 거짓말을 하고 나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시작을 했네요. 그죠?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시작을 했네요. 그러면 상을 받은 거야? 불이익을 받은 거야?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1번. 이해됐어? 근데 안 맞았지? 야매 맞긴 해. 야매 맞긴 해, 민서야. 근데 도대체 이거 다 이거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 맞지? 근데 진짜 이렇게 풀어. 그래서 막 네, 거의 막 검토까지 끝냈는데 막 한 30분, 40분 이 정도면 문제 다 풀잖아. 뭐 듣기 제외하고. 진짜로 이렇게 풀까 그게 가능한 거고 실제로 이렇게 안 풀고 지문을 다 읽고서는 1등급을 맞추는 애들은 거의 뭐 외국 다녀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고득점을 노리려면 이런 스킬들 같은 것들을 꼭 적용을 해봐야 한다는 거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때 연습을 좀 해볼 수 있겠어? 재밌지, 근데. 나는 이거 섹스팅이 되게 재밌거든? 근데 나만 재밌어 하더라, 보통 수업하면. 진짜 짜증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